네, 안녕하십니까.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인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발표할 스마트 프로덕션 시스템 랩 서예빈 석사과정입니다. 먼저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문은 When Model Meets New Normals, Test Time Adaptation for Unsupervi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고, 두 번째 논문은 Battling the Non-Stationarity in Time Series Forecasting via Test Time Adaptation이란 논문입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임 시리즈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경우에 따라서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로 데이터 생성 과정 자체가 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포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인과 테스트 구간 간 분포 차이로 하나의 연속된 시계열을 일정 구간별로 잘라서 학습 평가 데이터로 쓸 때 잘라내는 구간에 따라서 학습 구간과 평가 구간의 분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트레인과 테스트 구간 간의 분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이러한 분포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델은 과거에 의존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서 false 알람을 증가시키고 모니터링의 일관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응하여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바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시계열 이상 탐지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시각화인데요. 빨간색 점이 트레인, 파란색 점이 테스트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와의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로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이상 탐지 모델의 경우 테스트 데이터 역시 이상 데이터로 오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학습 단계 이후에 오직 테스트 시점의 unlabeled 데이터만 활용해 모델을 실시간으로 적응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추가 학습 단계 없이 테스트 타임에 즉시 적용 가능하고 unlabeled 데이터만으로도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테스트 타임 데이터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TTA가 기존 우리가 흔히 아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다른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모델 적용 시에 소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소스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unlabeled 타겟 데이터로만 주어지면 모델을 바로 타겟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첫 번째 논문 When Model Meets New Normals, Test Time Adaptation for Unsupervised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TRIPLE-AI 2024에서 발표됐던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M2N2라고 부르는데요.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리자면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정상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현상에 이 논문은 주목했습니다. 학습 시점과 테스트 시점의 분포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존 모델은 이상 탐지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뉴 노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트렌드 추정 기반 입력 정교화입니다. 지수이동 평균을 활용해서 트렌드를 추정하고 이를 제거하여 입력을 정교화하고자 하였고 급격한 추세 변화에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반 테스트 타임 모델 업데이트인데요. 테스트 중에 정상으로 예측된 시점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상 샘플은 업데이트에서 제외하여 오히려 성능 저하를 막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M2N2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법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델이 추론을 하면서 동시에 적응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처럼 학습 후에 고정된 파라미터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중에서도 모델이 계속 학습과 추론을 반복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트렌드 기반 입력 정교화와 TTA 결합이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유립스 TS 유니 데이터 예시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존재하는 합성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지만 이제 내재된 시계열의 동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모델은 트렌드 변화 이후의 데이터를 이상으로 오탐지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트렌드 적응 실패 때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수이동 평균 기반으로 트렌드를 추정하고 이를 제공한 입력을 모델에 넣어줌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야후 A1R200 데이터 예시인데요. 트렌드 제거만으로는 이제 복잡한 동적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트렌드 기반의 입력 정교화는 유용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테스트 시점의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함께 필요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테스트 시점에서의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동적 특성에 보다 더 적응 가능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성과 이상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상성이란 이제 특정 작업에 대해서 데이터 위에서 정의된 확률 분포입니다. 이에 반면한 이상치는 해당 분포에서 확률이 충분히 낮은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 상황은 학습 시점과 테스트 시점의 분포가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 즉 비정상성을 따르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정상성을 모델이 학습한 후에 레이블 없이 테스트 시점에서 이상 시점을 탐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를 단계별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학습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정상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로만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고 리컨스트럭션 아웃풋과 인풋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성합니다. 이 학습 단계에서 구한 어노멀리 스코어의 주어 퍼센타일 값을 향후 TTA의 초기 스레스홀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일어나는 디트렌드인데요. 트렌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인풋 값의 정교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추세 이상을 판단할 때 현재 시퀀스의 추세와 정상 시퀀스 추세 간의 차이가 임계값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먼저 이전 윈도우 구간의 평균과 현재 윈도우 구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평균 기반 트렌드를 계산하게 되고 이후 입력에서 앞서 계산된 트렌드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트렌드를 제거한 인풋을 모델의 입력으로 받게 되고 모델의 아웃풋에서 인풋 단계에서 제거했던 트렌드를 다시 더해 원래 스케일로 복원하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이제 TTA인데요. 앞선 과정을 통한 트렌드 보정을 해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트렌드만 보정해서는 복잡한 동적 변화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스트 시점에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비지도 모델을 학습 시점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테스트 시점에 이상 샘플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성능 저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정된 정상 샘플만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테스트 중에 모델이 스스로 예측한 결과를 이용해서 정상 샘플말을 선택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하게끔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으로 예측된 샘플은 업데이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TTA를 가능하게 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살펴보자면 우선 학습 단계에서는 재구축 오차 기반 이상 탐지를 진행하면서 이상 탐지에 대한 초기 스레스홀드를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테스트 시점에서는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새로운 정상 분포에 적응하기 위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테스트 시점에서의 입력 시퀀스로 테스트 셋 안의 시계열 데이터 중에 이전 윈도우 구간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W개의 시점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면 여기서 EMA로 트렌드를 추정한 후에 디트렌딩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보정된 인풋을 오토 인코더 모델에 넣고 재구성 오차를 구하게 되고 학습 단계에서 기억한 스레스홀드를 초기값으로 이상 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스레스홀드는 테스트 시점에 모델이 생성한 이상 점수에 따라서 자체 예측한 정상 이상 레이블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달성하는 스레스홀드로 동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재구축된 스레스홀드 기반 정상이라고 예측한 테스트 샘플만을 기반으로 다시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A 훈련만 진행하고 테스트 시점보다 모델이 새로운 정상 분포에 적응하기 위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크게 7가지 종류로 일반적으로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와디와 MSL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심하고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비교적 적습니다. 추후에 실험 결과 해석 시 참고하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STM, USAD,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등을 사용했고 매트릭스로는 F1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 AUROC, AUPRC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F1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 지표는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사용되는 정밀도와 제어율의 F1 점수를 이상 구간 단위가 아니라 시점 단위로 보정하여 계산한 지표입니다. 이상 탐지는 종종 이상 구간 전체가 중요하지만 일반 F1은 단일 시점 탐지 여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에서 단 하나의 이상 시점만 맞춰도 해당 구간을 전체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는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 구간 중 단 한 시점만 맞추면 전체 구간을 맞춘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델이 이상 구간의 시작이나 끝을 부정확하게 예측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성능의 일반화를 보이기 위해서 일반 F1과 F1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를 분리하여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찾았냐면 학습 시점에서는 학습 시 계산한 재구성 오차들의 분포를 기반으로 퍼센타일 값을 저장하고 이를 이제 테스트 초기의 스레스홀드 초기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테스트 시점에서는 테스트 시점에 모델이 생성한 이상 점수에 따라서 자체 예측한 정상 이상 레이블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F1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 기준을 발송하는 스레스홀드로 지속적으로 동적으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큰 와디랑 MSL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M2N2의 AUROC, AUPRC 모두에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적은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서는 M2N2의 성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제 TTA의 이점이 적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F1 PA 기준에서는 소타 성능을 기록한 경우가 있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URC, AUPRC 등 다른 지표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가 포인트 와이즈 이상 탐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2N2와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다양한 분포 변화의 환경에 비교해서 왼쪽에서 ROC, 오른쪽에서 PRC의 기준 성능을 시각적으로 비교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제 ROC와 PRC 상으로 기존 모델들이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빨강색으로 보이는 M2N2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 곡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M2N2가 퍼센타일 기반 초기 스레스홀드를 설정하고
테스트 타임 셀프 어댑티브 스레스홀드 설치를 통해서 분포 변화에 따라서 스레스홀드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각 모델들이 시계열 이상 탐지 과정에서 산출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각각 MLP, LSTM, USAD, THOC,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그리고 제안한 M2N2의 결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은 수평선은 이상 판별 기준이 되는 스트레스홀드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빨간 영역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상 시점, 회색 세로선은 모델이 이상이라고 예측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먼저 기존의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이상이 아닌 구간에서도 어노멀리 스코어가 스트레스홀드를 넘거나 예측이 전 범위에 걸쳐 흩어져 있어서 false positive가 많고 신뢰도가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맨 아래 M2N2의 결과를 보면 어노멀리 스코어는 빨간 이상 영역에서만 뚜렷하게 상승하고 모델의 이상 예측도 해당 시점에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M2N2는 불필요한 예측을 억제하고 실제 분포 변화에만 적응해서 이상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MLP 구조 위에 디트렌딩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란 두 가지 모듈만 얹었을 뿐인데도 기존 복잡한 모델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노시프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의도적으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도록 설계한 데이터셋이고 인라이어와 아웃라이어 서브셋을 포함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실험한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다음 5가지와 같은데요. 이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서 좀 생소해 보이는 바트포 어노멀리스라는 모델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모델은 인풋 윈도우에 P%를 랜덤하게 마스킹한 뒤에 해당 포지션들의 정답 토큰의 평균 probability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활용해 이상을 탐지합니다. 즉 probability가 낮을수록 어노멀리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시프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능 평가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AUROC, AUPRC-in, AUPRC-out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in과 out의 차이는 이제 in이라는 것은 정상, 즉 in라이어 클래스를 포지티브로 간주해서 성능을 평가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 AUPRC-out과 같이 out의 의미는 이제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를 포지티브로 보고 이 프리시즌 리컬과 같은 곡선을 그려서 면적을 측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데이터를 2011에서 2013은 리얼로 분류하고 2014에서 2015를 fal로 분류했을 때 기본 MLP는 리얼이랑 fall 모두에서 ROC, PRC 성능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M2N2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MLP에 디트렌딩,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만 추가했음에도 모든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2N2가 가장 짧은 러닝 타임을 기록하였고 LSTM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러닝 타임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했는데요. 디트렌드 모델 하나만으로는 모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TTA만 쓰게 되면 모델이 트렌드 시프트가 발생해서 이전 시퀀스에 오버피팅 되어서 로버스니스가 손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트렌드 모듈과 TTA 모듈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시너지를 통해서 모델의 강건성을 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이상 탐지수 분포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뉴 노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TA 기반의 새로운 방법인 M2N2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기법은 이제 트렌드, 디트렌딩이라고 시계열에서 추세를 제거해서 분포 변화에 영향을 줄이고 정상 패턴을 안정적으로 재구성하게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타임 모델 업데이트로
테스트 시점에서 모델이 정상으로 판단한 샘플만 선택해 셀프 슈퍼바이즈 학습으로 온라인 학습을 수행하고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정상 분포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실제 환경에 보다 가까운 문제 설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구조 없이도 성능 향상이 가능하여 모든 모델에 플러그인 형태로 붙일 수 있다는 일관성과 실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은 트리플 AI 2025에서 발표된 Paralleling the Non-Stationarity in Time Series Forecasting via Test Time Adaptation입니다. 먼저 시계열 예측을 위한 TTA 프레임워크 타파스에 대해서 이제 기존 TTA와 이 타파스가 어떻게 모티베이션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존 테스트 타입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류 문제를 위한 이미지 도메인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테스트 시점에서의 라벨이 완전히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테스트 데이터는 독립 동일 분포 IID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시계열은 순차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예측 이후 시간이 지나면 정답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은 시간적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입력은 IID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계열 예측에서는 조기 적응이 가능하고 로컬 및 글로벌 수준의 분포 이동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계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포가 변화하는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훈련 데이터 분포에만 최적화된 모델은 테스트 시점에서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TTA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TTA 방법들이 비정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훈련 단계에서만 정교화나 비정상성 보정을 수행했다는 것을 모티브 삼아서 실제 배포 상황에서는 사실 테스트 분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전에 훈련한 모델로 적응이 어려웠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파스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파스 같은 경우에 키 아이디어는 시계열의 특성상 예측된 미래값의 일부 정답을 일정 시간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모델을 사후 적응하자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하는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PAAS, 즉 Periodicity Aware Adaptation Scheduling으로 입력 시계열의 주기성을 분석해서 적절한 어댑테이션 시점을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관측된 실제값 POGT를 이용해서 예측 시점에서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요소. 두 번째는 GCM이라고 Gated Calibration 모듈로 입력 및 출력 시계열의 분포를 정교화해서 훈련 분포와 테스트 분포 간의 불일치를 보정하여 이때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 각 시점별로 보정의 강도를 다이나믹하게 조절하는 그러한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Prediction Adjustment로 이제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 즉 POGT 이후에 관측되지 않은 예측값을 분포 변화를 반영한 조정된 예측값으로 대체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PAAS, Periodicity Aware Adaptation Scheduling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요소의 목적은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를 이용해서 예측 시점에서 어댑테이션을 시키되 이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 길이를 잘 조절해서 충분한 의미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POGT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정답이 의미 있게 관측되는지를 나타낸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t가 8인 현재 상태에서 예측을 한 미래 구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 여기에 갔을 때 완벽하게
예측된 미래 구간의 정답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t가 8일 때 3초 후에 t가 11이 됐을 때는 정답 이 세 칸 정답 p는 3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관측된 정답 길이가 3이기 때문에 p는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t가 20이 되게 되면은 이 정도나 이제 정답이 관측됐기 때문에 실제 관측된 정답 길이는 12가 된다고, 즉 p는 1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 실제로 관측된 정답 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 p가 적다면 빠르게 사전 적응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패턴을 포함할 수 있고, t가 크다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적응 시점이 늘어지기 때문에 TTA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p를 구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를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룩백 윈도우에서 주기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시점에서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변수별로 FFT를 수행하게 되고, 이제 각 변수별로 FFT를 수행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가 포착되면 그 변수에서 가장 강한 주파수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룩백 윈도우 길이를 아까 찾은 도미넌트 프리퀀시로 나누게 되고, 이 주기에 대해서 이 주기를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가 결정되면 여기 플러스 1개의 이 시점 데이터를 모두 모아 테스트 미니 배치를 구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t 플러스 p 플러스 1 시점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또 PAAS를 통해서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GCM인데, 기존 TT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배치 놈이나 레이어 놈 등 정교한 레이어를 적응시켜서 모델 내부를 직접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열에서 봤을 때 시계열 예측 모델은 이러한 레이어가 없거나 다양하고, 사전 학습된 시멘틱 정보가 모델 내부를 직접 수정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델 외부에 부착 가능한 모듈로서 GCM을 이 연구에선 제안하게 되었고, 입력과 출력 분포를 보정하되 모델은 프리즈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GCM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과 아웃풋 이 두 위치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풋 GCM으로 입력 X를 보정된 입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밑에와 같은 수식을 활용해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게이팅 벡터를 시간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각 변수별로 보정된 변수 C에 대한 선형 변환 가중치 행렬을 변수축으로 결합을 하여서 이 수식을 활용해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GCM 또한 이 동일한 수식에 대해서 입력만 XT 대신에 예측 결과를 넣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전 학습된 프리즈 포캐스터를 통해 나온 예측 결과를 보정된 출력으로 이 아웃풋 GCM을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GCM 내부 구조를 보면 이 TC와 이 탄젠트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계는 이제 변수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수마다 non-stationary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 TC는 이제 temporal calibration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룩백 윈도우 내에서 발생하는 local non-stationary를 처리하는 선형 보관 기능입니다. 주어진 윈도우를 변환하여 calibrated result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local distribution shift를 대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탄젠트. 이건 바로 이제 게이팅 메커니즘을 뜻하는데요.
전체 테스트 기간 내에 글로벌 non-stationary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게이팅 메커니즘은 보정 강도 조절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calibrated output을 얼마나 반영할지 학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대응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시간축 그림은 타파스에서 사용되는 부분 정답, 즉 POGT의 위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적응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기호부터 설명드리면, 이 T스타는 PAAS, 즉 주기성 기반 적응 스케줄링이 실행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FFT를 통해서 POGT의 길이, PT스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의미 있는 정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GCM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스타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PT스타 시점까지 총 스타 플러스 1개의 입력 시퀀스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미니 배치로 GCM의 적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적응을 위한 손실 함수는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부분 손실인 L-partial, 이건 이제 현재 시점 T스타에서 일부 정답만 관측된 상황에서 보정된 예측과 부분 정답 사이의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서 이 전체 손실 L-fu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수집했던 미니 배치들 중에 이제는 전체 정답이 관측 가능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의 전체 예측과 정답 사이에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해서 더 깊은 적응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GCM은 이렇게 두 개의 손실을 합쳐서 최종 손실을 계산하고 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학습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전체 정답이 확보된 미니 배치가 없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적응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손실만 사용해서 GCM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타파스는 의미 있는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가 관측되자마자 사전 적응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에는 전체 정답이 확보된 과거 배치를 활용해 더 깊은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 prediction adjustment인데요. GCM으로 사전 적응된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예측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적응된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 예측값을 다시 계산하고 그것으로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는지를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T스타가 100이고 PT스타가 4고 H가 10일 때 예측 시점은 101에서 110이 되고 적응 시점은 104까지 관측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1부터 104까지는 기존 예측을 유지하게 되고 105부터 110까지는 GCM으로 적용된 예측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으로는 이제 총 7개 공개 시계열 예측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ETT 시리즈, 환율 데이터, 이제 질병 데이터, 그리고 기상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DF 테스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셋의 비정상성 정도를 수치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시계열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대표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을 실험에 사용했고, 다양한 구조를 반영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는 i트랜스포머, 패치TST, 선형 모델 기반으로는 d리니어, OLS, MLP 기반으로는 FreeTS, MICN,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크로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델 구조와 시계열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타파스의 범용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타파스를 사용할 경우 테스트 시점에서 예측 오류를 감소시키며 시계열의 비정상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 있는 롱텀 포캐스팅 상황에 이 타파스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트랜스포머 모델에 타파스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예측 결과를 비교했는데,
이제 위쪽은 고주파 시계열, 아래쪽은 저주파 시계열 예시인데요. 위쪽에서는 이제 기존 모델이 반복 패턴만 따라가는 반면에 타파스는 분포 변화에 적응해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줬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타파스가 변화하는 추세를 더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의 넌스테이셔너리티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론들인 레브인과 DCTS의 타파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번에도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 더 큰 개선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브인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소스 포캐스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는 사전학습 단계에서만 넌스테이셔너리티를 다루고자 하는 방식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테스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파스의 중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분석 실험을 진행했는데 너무 짧거나 긴 partially observed ground truth는 타파스의 효과를 저해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동적으로 POGT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GCN이 아닌 iTransformer 내부의 내부 구성 요소들을 직접 업데이트하는 실험도 진행했는데 대부분 성능 개선이 크지 않고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GCM은 외부에 붙는 보정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 본체는 그대로 두고 분포만 보정해서 더 안정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파스의 내부 모듈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이제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 세 가지인데 우선 Periodicity Aware Adaptation Scheduling, 즉 PAAS는 이제 주기성을 기반으로 POGT 길이를 동적으로 조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제거했을 때는 적응 시점을 이제 우리가 임의로 고정해야 됐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ated Calibration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출력 보증을 통해서 분포 변화에 적응하는 모듈로 이를 제거했을 때는 전체 모델을 직접 업데이트하게 되어서 성능이 급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rediction Adjustment 같은 경우에는 보정된 예측으로 원래 예측값을 교체하였는데 이를 제거했을 때는 적응 효과가 예측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 타파스 성능에 중요한 성능을 하며 특히 GCM을 제거할 경우 성능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모듈형 보정 방식의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본 논문은 시계열 예측에서의 비정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를 시계열 도메인에 처음 도입한 연구인데요. 이제 제안한 타파스는 다양한 아키텍처에 적용 가능한 모델 어거노스틱 설계이고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AAS, 시계열의 주기성을 분석해서 적절한 어댑테이션 타이밍 개선을 위해서 의미 있는 길이의 부분 정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GCM, 이제 테스트 시점 입력과 예측 결과를 사전 학습된 포캐스터가 다룰 수 있는 분포로 입력 출력 단위에서 보정하여 모델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두고 학습된 시멘틱 정보의 손실 없이 적응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 그리고 세 번째로 Prediction Adjustment는 이제 관측되지 않은 미래 구간에 대해서는 적응된 예측 값으로 기존 예측을 교체해서 분포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요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코멘트는 이제 타파스는 기존 예측기를 수정하지 않고 외부 모듈만을 적응함으로써 사전 학습된 시멘틱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적응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기존 분류 중심인 TTA 한계를 지적하고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적응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시계열 예측 TTA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좋은 연구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